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해 다시 한번 아내와 잘 살아볼 것을 다짐한 축구부부 남편 강지용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강지용의 사망은 모두 부모의 탓이라고 비판 중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강지용의 부모가 강지용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확실할 수 있는 금액만 5억이며 실제로는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지용의 전성기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었고 11년 동안 번 돈이 연봉만 세후 5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강지용은 아무런 돈도 없었는데요. 아내는 강지용이 시댁에서 돈을 받아온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고 결혼할 때도 다 아내 돈으로 준비했는데요. 집 보증금은 전세 대출을 받았고 아내의 돈도 몇 천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용돈까지 주기 위해서 4천만 원의 빚을 내기도 했는데요. 아내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돈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시부모님들은 내 돈 들여 키웠으니 자식 돈 쓰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강지용의 부모님은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강지용이 부모에게 평수를 좀 줄여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못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강지용에게 내 아버지가 큰 집에서 사는 게 꿈인데 그 꿈을 깨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본인 꿈 때문에 아들 인생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싶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가 돈을 관리했으면 가족 일에 분명히 남편의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그러면 11년치 연봉이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부모님한테 속은 거라고 지적했죠. 심지어 강지용이 벌어온 11억 원의 돈을 남동생 명의로 빌라를 구매했다는데요. 남동생이 사는 집에도 강지용의 돈이 들어갔지만 정작 남동생 부부는 강지용 부부에게 결혼식 날짜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결혼 3년 차임에도 상견례를 하지 않아 사돈끼리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 힘든 상황까지 겹쳤죠. 원래 삼형제인데 형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생전 형의 보증을 서줬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하나둘씩 연락이 왔다는데요. 이후 형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 형 장례 이후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집문서, 담보문서, 보증문서, 형의 대출 문서 같은 게 다 날아와서 그때부터 집안이 고꾸라졌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강지용이 11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생활했는데 왜 금전 문제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지용은 방송에서 은퇴 후 월 300만 원을 받으며 화학 물질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라며 언급했기에 왜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 공장에서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다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강지용은 빚에 시달리다가 화학 공장에서 교대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축구 선수로 억대의 돈을 벌다가 갑자기 공장에서 300만 원의 돈을 버니 본인 역시 마음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당시 방송에서 불화를 고백했지만 결국 아내와 눈물의 화해를 했고 잘 살겠다고 다짐한 두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방송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지용의 사망 원인을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강지용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이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살기 싫다, 나가서 죽겠다는 식으로 아내가 만삭일 때도 반복해서 했다는데요. 당시 남편의 극단적인 발언에 놀란 아내는 연락을 끊었던 시댁에까지 전화했으나 시어머니는 너네 우리가 돈 안 줘서 쇼하는 거 아니냐며 너희 돈 때문에 힘들면 이혼하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같이 갚아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욱한 나머지 35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에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출산 100일 후쯤 남편이 얘기를 하다가 35층 아파트 바깥쪽 난간에 매달려서 너 똑바로 봐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도 했죠. 또한 강지용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듯 방송에서도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차에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비보가 들린 건데요. 결국 자신의 전부였던 축구선수 생활도 강지용은 할 수 없었는데요. 강지용은 사실 은퇴 후 축구 코치를 하고 싶었지만 가족과 떨어질 수 없어 사실상 축구를 포기하고 월 300만 원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 근무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간간히 축구 코치로 레슨을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특히 강지용이 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걸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운 뿐입니다.
1989년생 강지용은 2009 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포항 스틸러스에 지명되면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3년간 포항에서 몸담은 후 2012년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했죠. 이후 경주 시민축구단을 거쳐 부천FC에 입단했는데요. 2016 시즌 부천FC에서 38경기에 출전하며 부천의 K리그 최소 실점을 이끌었으며 2015년엔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주장으로 전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력뿐만 아니라 선수단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부천 선수 중 K리그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과 경기장 안팎에서의 팀 공헌도가 높은 선수에게 분기별로 수여하는 상인 페어차일드 페어플레이상에 첫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을 정도죠. 2018년에는 고향 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FC와 계약했는데 4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분호작, 김정호, 듀오에 밀려 알리그로 밀려났습니다. 2019년 김포시민축구단에 입단했고 강릉시민축구단, 천안시 축구단 등 K3리그 팀을 전전하다 2022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강지용이 선수로 뛰었던 부천FC 1995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와 함께 했고 2016년에는 주장을 역임하며 헌신했던 강지용 선수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는데요. 강원FC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방송을 지켜봤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고인의 가정사는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가장의 현실적인 무게와 고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방송 이후 약 한 달 만에 전해진 강지용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자 강지용이 방송을 통해 털어놓은 상처와 감정이 더 심각했던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출연자가 본인의 의사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출연자의 사생활과 심리적 고통을 극적으로 편집해 자극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추후 큰 후폭풍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청자들의 공감을 넘어 출연자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 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는 민감한 가족사와 감정 갈등을 다루는 리얼리티 예능인데요. 특히 일반인 출연자는 연예인보다 미디어 경험이 부족하고 방송 후의, 반향이나 정서적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서적 안전망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JTBC 이혼 숙녀 캠프 측에선 뒤늦게 강지용이 출연한 회차를 삭제하며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지용의 사망 이후에야 삭제된 방송 속 장면들은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어 소비된 뒤였습니다. 리얼 예능이라는 명분 아래 고통이 콘텐츠로 소비된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자극적인 방송 소비가 가져올 파장과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잘 살아보겠다고 방송까지 출연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기에 이번 소식이 더욱 가슴 아픈 것 같은데요.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